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결정 하루 만에 민주당 내 지지 기반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로 들어온 후원금만 하루 새 1,125억 원에 달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주요 인물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2개월 목표가를 $62로 제시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료 콘텐츠와 광고가 포함된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상장회사 소유주가 주식을 팔 때 최소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 하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앞으로 블록딜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위축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 돌풍에 국내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가 널뛰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에 이어 국내 바이오 기업도 섭취하거나 붙이는 등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입니다. 싹센다의 특허가 올해 만료된다는 것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비만 치료제 테마, 잠시 후 본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해리스 지지 발언이 잇따르게 되면서 트럼프 대수론이 한풀 꺾이게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이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싹센다의 특허가 올해 안에 만료가 된다라는 소식 속에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올해 안에 출시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비만 치료제 다시금 상승불 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트이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 질문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그야말로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잖아요. 전선 그동안 그래도 조금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숫자가 찍히다 보니까 이제끔 다시 돌아봐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시장이 도와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과 시장이 도와주지
나오지 않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상반된 내용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시장 어땠습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3배 이상 많이 나오면서 오늘부터 지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겠지만 상당한 휩소 현상을 맛보셨었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전력 설비, 로봇, 의료, AI 관련주들이 과연 초탄의 역할을 해서 지금부터 지속적인 상승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 말처럼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락할 자리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하는 구간에서 전력설비 관련주는 거의 대부분 고점에서 놀고 있죠. 그 고점 가격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탈하면 안 되는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것인지는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로 수급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맞게끔 행동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과 오후장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긴장감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전력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라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내일장도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이죠. 오늘 이제 밤이 딱 지나게 되면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최근에도 ESS 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이 테슬라였잖아요. 그러면 내일 우리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실적 잘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ESS가 움직일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내일장을 주도한 섹터나 또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ESS라고 하면은 전력 저장 장치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전력 저장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충전소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ESS의 1차 파동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계산 하에 ESS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테슬라의 실적이 곧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 연결고리를 만들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우리 생명선 마냥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SS를 투자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조금 더 눌리고 시간을 길게 잡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력설비 관련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ESS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차라리 구리 쪽에서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더 크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력설비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작년에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었고 거기에 AI와 데이터 센터까지 첩첩 쌓여지는 그 모멘텀 안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때 분명히 ESS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ESS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리까지만 언급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ESS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땐 분명한 건 전기차와의 밀접한 관련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어마무시한 양의 자금을 대줄 누군가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게 보여지는 건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념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신재생은 움츠렸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ESS는 아직까지 좀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ESS 시기상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께 내 종목 탈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도 잘 보시고 또 특별한 기법으로 수익률을 잘 창출해내고 계시거든요. 수익률 탑5 성적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가온전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벌써 350% 상승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어마어마한 성적표, 특히 재룡전기와 같은 종목들을 미처 그리고 미리 발굴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기법은 이 토르 기법에 있었습니다. 이 세 권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한 권은 주식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초보분들을 위한 거고요. 이 나머지 두 권은 매뉴얼이거든요.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오색선, 빗기둥, 토르 기법, 메가 토르 기법, 여기 안에 이 세 권 안에 모두 다 녹아 있습니다. 안에 살짝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글자도 굉장히 큼직하고 또 그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분들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 이분께 한번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립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토르 기법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르 기법이 뭔지, 그리고 또 그 전에 이거 말 안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제약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를 봐라라고 꾸준히 외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이렇게 올해 싹센다 특허 만료된다 이러면서 싹센다 바이오 실리밀러 쪽이 주목받았잖아요. 이게 일단 얼마나 큰 이슈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거의 매일, 그리고 또 당장 어제 대봉이레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봉이레스 오늘 상한가 터치하는 거 보셨죠? 와, 네, 진짜 맞습니다. 어마어마하던데 전문가님 말씀 듣고 사실 수익 챙기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나가는 그 종목이 너무나 중요하실 겁니다. 바로 이 싹센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토르 신호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옥석 가리기 해서 버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봉LS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기법의 자리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오색선 중에 딱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파란색 저항선은 목표가이며 매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이 윗단에 있다가 내려온다면 내가 생각했었던 그 목표 가격을 200% 이상이 아니라 다시 수정해서 80% 아래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그날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땐 메가토르 기법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메가토르 기법 자체는 종목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구간이라고 보지는 못하더라도 적정 주가 부근에서 포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금세 올라온다. 그래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은 저항선의 역할이 아니라 지지선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실 땐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메가토르 선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메가토르 신호보다 아래에 있다면 메가토르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메가토르 선보다 위에 있다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메가토르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종목 대봉 LS입니다. 이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 많이 언급했어요. 언제부터 언급을 했느냐? 작년부터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펩트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대봉 LS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랬던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펩트론보다 대봉 LS에 더 중추적인 역할을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달랐죠. 펩트론이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펩트론과 대봉 LS의 차트를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슈,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싹센다의 특허가 만료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봉 LS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2019년 선정됐던 친환경 용매를 이용한 리라글루티드를 이용한 비만 치료제 시제품 제조하고 연구개발하는 R&D라고 하죠. 연구개발하는 국책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업무 협약 관계에 있는 애니젠과 시제품까지 출시를 완료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비만 치료제 싹센다의 시제품 완료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대봉 LS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 있는 지금 이 위치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 펩트론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는 얘기를 안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쪽에서도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루브리즈 라이프 사이언스와 최첨단 바이오 및 바이오까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효능 원료 브랜드인 리포텍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3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화장품 관련주들 매출 어땠습니까? 너무 괜찮았죠? 주가도 괜찮았었던 만큼 변동성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펩타이드와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되어 준다면 그때는 비만 치료제로 올라간 레벨에서 한 번 더 화장품 관련주의 매출 레벨업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대봉 LS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펩트론의 차트인데요.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포착되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214%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자리 어제 언급드렸던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81,000원이 뭐였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81,000원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었죠. 언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간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81,200원이라는 가격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펩트론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어찌 보면 눌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거래 대금도 줄여놓은 상황에서 대봉 LS의 덕을 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란색 저항선을 한 번 더 넘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봉 LS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포착된 종목입니다. 7월 22일 날 15,490원. 그런데 종가 대비 상승률은 22%지만 상한가까지 갔었던 종목이고요. 한 가지 더, 목표 매도 가격은 21,900원입니다.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1,900원이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미 오늘 2만 원을 넘겼죠. 21,100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갔는데 2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고 나면 10% 정도의 추가 상승분은 충분히 맛볼 수가 있는데 21,950원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량을 확실하게 체결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한 발짝만 더 뒤로 물러선 21,900원을 목표가로 잡아놓는다면 확실하게 익절할 수 있다는 제 전략입니다. 대봉 LS 지금 역사적 신고점입니다. 위로 저항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만 받쳐준다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변동성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봉 LS의 600일 차트인데
상승하기 이전에 지지받았었던 가격은 14,300원입니다. 바로 이때의 저항 가격 구간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와 펩트론의 지지 가격 구간을 계산해보자라는 거예요. 눈대중으로만 계산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자, 41,750원이 대봉 LS의 지지선 가격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펩트론이 올라오는 이 모양이 대봉 LS와 너무 다르죠. 그리고 올라간 변동성 자체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봉 LS 600일 차트로 다시 넘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지지선으로 보는 가격과 저항으로 봤던 가격 그리고 넘어가 있는 자리까지 봤을 때 1대1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봉 LS 이미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펩트론과 비견되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부터는 펩트론이 먼저냐 대봉 LS가 먼저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누가 대장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두 종목 중에 혹여나 주가가 빠지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거나 이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면 외국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마음 편하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진정한 하락 추세로 만들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뭔가 있는 겁니다. 주가를 올리는 척 꼬시는 행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대봉 LS는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역사적 신고점을 기록하면서 거래대금까지 붙여놓은 만큼 여기에서부터 보여주는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게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종가 18,950원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18,95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익절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표 가격을 여전히 21,900원까지는 볼 것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봉 LS와 펩트론과 같은 종목을 미리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토르 기법에 있었습니다. 대봉 LS, 펩트론 만약에 놓치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히든 종목에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되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전에 포착을 해야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만들어낸 토르 기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셔야겠다는 거 이제는 마음 꿋꿋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담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으로 왔습니다. 3,000당 제약이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21만 2천 원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40%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가 18만 7천 원 쪽입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굉장히 잘 다뤄주시잖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조언 꼭 부탁드린다고 멘트도 남겨주셨습니다. 고점에서 잡으신 건 맞습니다. 고점에서 잡으신 건 맞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란색 저항선 이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탈하는 자리에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3,000당 제약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느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슈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 이슈에 대해서 해명까지 직접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3만 원이라는 전고점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줄여놨는데 시장도 안 좋은데 왜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죠. 수급비랑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맞죠? 매도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때 들어왔던 매수량 온전하게 다 매도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때 매도량 또한 많았는데 자, 그럼 날짜를 한번 보죠.
7월 15일부터 매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차트의 날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7월 15일이 언제입니까? 여기예요. 그러면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왜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눌리고 있으면서도 지지선을 받쳐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나가는데 주가가 받쳐주고 있다라면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펩트론은 외국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도 펩트론이 아니죠. 삼천단 제약은 외국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 지지해야 되는 20일 이동평균선과 파란색 저항선 가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보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18만 1,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당히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건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23만 원을 넘겨서 종가를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23만 원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할 것인가인데 23만 원보다 낮은 위치에 윗꼬리만 23만 원을 넘겼다면 그 다음 날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래대금 분명히 터졌다가 줄어들 것이고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23만 원보다 높은 그 다음 날이겠죠. 23만 원보다 높은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 자리가 바로 뭐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토르 기법이죠. 왜? 기준봉입니다. 그리고 기준봉으로부터 2거래일 내지 3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토르 기법이 포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진입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겠습니까? 첫 번째, 갭 상승입니다. 두 번째, 야금야금 올라갈 겁니다. 세 번째, 아래 꼬리 만들고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뜻하는 게 의미가 뭡니까? 종가 베팅한 날보다는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은 조만간 돌파가 나올 경우에 그 자리에서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18만 1,800원은 이탈해선 안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삼천당 제약이 고점에 있다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 없이 리스크 관리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던 가격, 금액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돌파가 나올 때의 이슈들, 그럼 이 이슈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익절해야 되는 자리에 대한 안내 지침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3만 원보다 높은 양봉이 나오면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만 1,800원 이탈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슈뿐만이 아니라 수급 그리고 또 차트상으로도 분석을 너무나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 선 그리고 핑크색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이 오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 핑크색 선 HTS에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 종목 너무나도 골칫덩이여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로 문자 주시거나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 매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 28,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장중한테 11%까지 올라갔다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카카오뱅크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28,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2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건 토스입니다. 이 토스가 과연 카카오뱅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바라봤을 땐 시장에서는 토스가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나오고 나서 토스는 모든 준비가 다 맞춰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점권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의 그 대항마를 이겨낼 정도 인지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있는 구간을 우리가 예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상장된 지 728거래일째에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박스권이라고 보여지는데 지지선과 저항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5,800원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 지지선 가격 구간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핑크색이 31,100원이니까 31,100원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가 완성이 됐으니 다시 주가를 늘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조금 더 굵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굵게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보시라고. 31,100원과 15,800원의 가격 구간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박스권으로 보여지시나요? 주가가 올라가고 지지가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하면서 만들어진 저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5,800원은 더 이상 건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용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말인 즉 이 가격 구간은 쌍바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15,800원은 역사적 저점을 경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7,970원까지만 내려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17,970원에 또 한 번 선을 그어보고요. 이렇게 선이 완성된 상황에서 주가를 다시 늘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스권인 것처럼 보여지죠? 너무 장기적으로 봐서. 그러면 최근 거래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20 차트를 봤을 때 31,2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네요. 그러면 31,100원이 저항이라는 점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딱 한 틱 더 올라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지가 되고 반등만 나와주면 된다는 관점에서 28,000원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기대하기에는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스 상장하고 한번 산을 만들어주면 31,100원이라는 그 주가를 넘어서 첫 번째 산을 만들어주면 이때가 뭡니까? 1차 상승 파동이어야겠죠. 그런데 1차 상승 파동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2차 상승 파동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이 사이엔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17,970원입니다.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이탈하기 이전에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1차 상승 파동이 맞다면 그때부터는 관점을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이렇게 늘려서 한번 보게 되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본전에서 정리를 했죠. 더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7,970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서려 한다면 그 자리,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이 핑크색 지지선, 가격 알려드릴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진입해서 더 끌고 가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돌파가 나오면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집하신 거 분명히 안타까우실 수 있습니다만 상승을 보여주는 그 기조 현상을 보시기 전까진 카카오뱅크는 본전에서 나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 얼마냐? 23,450원입니다. 그래서 23,450원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하시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970원 이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전 매도 전략 알려주셨고요. 나아가서는 23,45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재진입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토르에 사서 뉴스에 팔아서 수익률 더 든든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토르 기법이 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토르 기법은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기법 자료입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토르 기법으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인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엘코인 드림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56,773원에 네. 15%. 네, 15% 56,773원입니다. 에코앤드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게 제가 사실 어떤 방송을 보고 그 기관이나 어디서 뭐 8만 원대까지 뭐가 있다고 그래서 네. 근데 그전에는 사실 조금씩 사고 팔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8만 원 얼마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매수하시고 그러다- 나서 갔었나요? 매수하고 하기 전이죠. 하기 전에 갔었고 그 다음에 매수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매수해서 제가 사실 조금 물타기를 해서 이 금액이 됐습니다. 아, 물타기를 하셔서 지금 상황이 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매수가는 내려올 때 잡으셨을 거고 물타기는 요 구간 어딘가에서 하셨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코앤드림이 지금부터 가야 될 길만 말씀을 드릴게요. 폐배터리에 정확하게 정착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 전구체 쪽 말고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폐배터리인데 에코앤드림 지금도 주가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다가 적자로 전환됐고 올해 컨센서스는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내용은 나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적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코앤드림 현재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4,400억이에요. 많이 높아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20% 정도. 지금 현재 38,000원이면 3만 원대까지도. 그러면 3만 원에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래요. 3만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파란색 저항선.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말하고 있죠. 파란색 저항선이 나오면 무슨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익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죠? 여기에서도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모르시니까 당하시는 거예요. 왜 주가가 내려가는지, 왜 내 56,773원 정확하게 본전에서 나올 기회를 줬단 말이죠. 파란색 저항선 올리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탈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자리가 뭐였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올린 날의 종가가 얼마예요? 55,500원. 자, 그러면 55,500원에 선 하나 그어보고요. 55,500원에 이 종목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종가 얼마입니까? 54,500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주가 빼겠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모르니까 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어때요? 올라갔지만 금방 이탈되죠? 마찬가지 파란색 저항선 약간 내려왔지만 이탈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들의 주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앤드림을 제가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버티셔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버텨야 된다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희망사항 말고 왜 버텨야 되냐? 자,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이 가격 구간이 왠지 적정 주가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봤을 때 주가가 어때요?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연결을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뭡니까? 적정 주가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폐배터리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매매 관점인데 에코앤드림이 올해가 아니라 올해 말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배터리가 무언가 나오기에는 조금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요지를 만들고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때 우리는 뭘 하면 된다?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적정 주가인 3만 원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내려오면 그대로 계시면 돼요. 왜? 2차 전지로 올라갔었던 상승분이었죠. 폐배터리와는 전혀 관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폐배터리가 가미된다라는 건 지금까지 생산해서 버려질 가능성이 있었던 그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 정책을 통해서 다시금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만 원에서 추가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당하지 않으려면 익절자리, 그러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알아야 한다. 이 저항선을 알게 된다면 방금처럼 당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이 너무나도 많이 왔기 때문에 참아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전화 걸어 주시게 된다면 상담받을 수 있는 확률이 쭉쭉 올라간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토르 기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들고 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 그림도 굉장히 많고요. 글자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히든 종목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히든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업계 쿠팡이라고 불리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요. 이 시장이 흔들릴 때는 제약바이오를 주목하라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토르 신호가 떴으니 더 주목해 보셔야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도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들고 와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싫다 하시면서 사실 수익률을 엄청 많이 챙겨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든 종목 오늘도 한번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리뷰 종목 진시스템 역시도 제약바이오 종목이더라고요. 이 종목 한번 리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하게 말이죠. 네. 미운 놈을 더 공부하게 돼요. 맞아요. 네, 미운 놈을 더 공부하게 되고 자꾸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시청 잘하신 겁니다. 진시스템 끝까지 들으시면 뭔가 해법이 나오세요. 자, 제약바이오 관련주이고 분자진단 관련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유전자 치료 관련주 하면 또 툴젠 빠질 수가 없겠죠. 거기에 진단 키트는 코로나, 폐렴 호흡기 마찬가지 코로나 쪽이라고 봤을 때 지금 진시스템의 주가를 보면 뭔가 어정쩡한 자리에 있어요. 맞죠? 그런데 진시스템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토르 신호가 나왔었던 그 자리, 자 황금색 빗기둥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자리가 포착되고 나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토르 신호가 또 포착이 되면서 또 레벨업을 했는데 오늘 10,000원 토르 신호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말이죠. 토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가고로 반복하죠. 선 다시 긋겠습니다. 눌렸다 올라가고로 반복하는데
토르 신호가 포착되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면 진 시스템의 주가가 적정 주가라면 지금 매수할 기회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토르 신호가 뜬다라는 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매집하다가 자꾸 삐끗삐끗 해가지고 들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 목표가 어디로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봐야겠죠. 이해하십니까? 저 진 시스템 한번 끝까지 가볼 요량입니다. 여기까지 못 가면 이 자리까지 올라올 겁니다. 오케이, 땡큐. 60%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지금 이미 들고 계신 여러분들 수익 얼마입니까? 이미 18%입니다. 그죠? 더 볼 겁니다. 더 볼 거예요. 100% 넘기러 갈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뜨고 올려서 띄우고 또 올려서 띄우고 올려서 띄우는데 이거 눈치 못 채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시장에 풀지 못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것을 저는 간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시스템 오늘 로켓 배송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르 기법의 자리가 포착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우리가 진입한 자리와 그리고 또 한 번 포착된 이 10,000원의 가격의 자리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인데 또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세상에. 시장에서 볼 게 제약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중에 이 종목은 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비만치료제입니다. 비만치료제 쪽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로?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은 바이오시밀러인 삭센다가 나왔습니다. 대봉LS와 마찬가지. 특허 만료로 인해서 시밀러로 이제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슈죠.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선 대장주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후속주자로서 충분히 부대장까지 노려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 관련주로도 엮여져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정쟁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지금은 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보기 이전에 주가 위치가 어딘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토르 신호가 떴을 땐 옥석 가리기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토르 신호가 뜰 때 똑같죠? 자, 황금색 지지선은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가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한 15,88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옥석 가리기 한 이유 너무 명확합니다. 이것 때문이죠. 상장된 지 149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흐르고 있는 와중에 한 번 떴다고 이 종목 바로 들어갑니까? 왜 뜬 건지는 알아야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없었던 거래 대금이 붙은 것인지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삭센다 특허 만료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이 종목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삭센다로 인해서 매출이 보장된다라는 결과값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 저는 절대 놓칠 생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매도가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종목인데 말이죠. 돌파가 나올 겁니다. 그 돌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꽤나 괜찮은 수익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린 것이고요. 자, 이 종목은 내일 장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앞으로 100% 이상 챙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 세 자릿수 수익률 온전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번 방송에서부터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던 대봉 LS, 펩트론 만약에 놓치셨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배송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배송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지금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로 전력 설비, 비만 치료제, 의료, AI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본 히든 종목, 의약품 유통업계 쿠팡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 열풍인 거 아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 알고 계시죠? 이제는 그 소문도 늦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소문보다 빠르고 확실한 토르 기법에 사서 뉴스에 팔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